안녕하십니까.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브라질의 그 우파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1일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작년 10월 좌익 노동자당의 하다드 후보를 물리치고 38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 언론사들은 특종으로 보도를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극우 성향의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다. 과연 신임 브라질 대통령이 극우 성향인지 우파 성향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브라질은 사회주의, 좌파 포퓰리즘으로부터 해방의 날을 맞았다. 신정부는 시장을 개방하고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저 멀리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훌륭한 취임 연설을 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축하합니다. 미국은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트위터를 통해서 축하 인사를 날렸습니다. 신임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 나서서 극우 성향의 거침없는 발언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좌파 노동자당, 룰라가 이끄는 노동자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게이, 인디안 원주민에 대한 우대는 없다. 각종 극우 성향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언론은 그에게 트로피컬 트럼프, 열대 트럼프,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보우소나루가 주장하는 브라질 퍼스트, 미국의 트럼프가 주장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저는 다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정치 지도자라면 의당, 자국민, 자국의 이익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우소나루 후보는 유세를 통해서 본인이 집권하면 부패를 척결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공무원을 감축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브라질 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 대선에서 큰 돌풍을 일으킵니다. 잘 나가던 그의 선거 유세, 갑자기 9월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유세 도중에 그는 좌파를 지지하는 인물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하게 됩니다. 배에 칼을 맞고 생명이 위험한 고비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잘 살아났고 마침내 엊그제 1월 1일 브라질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대통령의 경력과 성향, 이번 집권에 승리한 원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임 대통령은 1955년생 63세입니다. 이탈리아의 이민자 출신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베니스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치과 의사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어린 시절의 보우소나루는 강에서 낚시를 즐기고 공기총을 들고 새를 잡으러 다니고 폐금광에서 금을 찾아 헤매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공부하고 스포츠를 즐기고 낚시를 하고 아주 평범한 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커서 브라질 대통령이 될 것이다. 친구들은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줍니다. 팔미토, P-A-L-M-I-T-O, 야자나무 속의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큰 키에 삐쩍 마르고 유난히 흰 피부를 가진 보우소나루에 대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보우소나레가 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1973년에 브라질 육사에 입학을 합니다. 당시 육사는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964년도에 브라질군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좌파 정권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습니다. 당연히 육사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73년에 육사에 입학한 보우소나로는 운동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육상, 군 5종 경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 또 별명을 붙여줍니다. 빅 홀스, 큰 말, 잘 달리는 말이라는 의미겠죠. 4년이 흘러서 1977년 보우소나로는 육사를 졸업하고 임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의 공수여단으로 배속이 돼서 1988년 대위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의 군 경력 중에서 두 가지 일화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일화 때문에 지금의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탄생을 한 겁니다. 1986년도 브라질 잡지 베자에 한 장의 독자 투고가 떴습니다. 기고란에 실렸습니다. 작자는 보우소나로입니다. 장교들이 낮은 급여 때문에 군을 떠나고 있다. 정부는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역 장교가 상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외부 민간 잡지에 기고를 한 겁니다. 결국 보우소나로는 명령불복종으로 15일간의 영창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던 보우소나로의 동기들은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빨미또 빅 홀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겁니다. 1964년 군사 쿠데타로 좌파 정권이 붕괴되고 군사 독재는 1985년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독재가 끝난 이후에 군인들의 처우는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결국 보우소나로는 그렇게 사기가 저하된 군인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일화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986년에 베자 잡지의 기고문 이후에 1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에 섬광 수리탄을 던지려는 계획이 사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수리탄 투척 계획의 목적은 역시 군 장교들의 급여를 인상해라. 이러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사건을 저질러 보겠다라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에 다시 보우소나로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납니다. 초등 군사법원을 지나서 고등 군사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집니다. 결국 1988년도에 보우소나로는 고등 군사법원에서 9대4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우소나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나의 군 생활은 지속하기가 어렵다.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겠다. 과감하게 88년도에 대위로 제대를 해버립니다. 군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해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위원으로서 새롭게 정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1991년도에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에서 연방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27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의정활동은 딱 부러지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27년간 총 170건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단 2건만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썩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법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의정활동 내내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고 극우 성향으로 분류가 되었었던 보우소나로가 어떻게 갑자기 대국 브라질의 대통령으로 앉게 되었는지, 국민들은 왜 보우소나로를 선택했는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사항이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2억 900만 명의 대국 브라질에서 지금 실업자는 12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년 만에 맞는 경제 위기입니다. 2003년도에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고 브라질은 한때 브릭스의 리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좌파 노동자당이 집권하면서 브라질 경제는 서서히 침몰을 하게 됐습니다. 당과 정치인, 기업인이 유착을 해서 브라질의 경제를 통째로 말아먹습니다. 부정부패는 하늘을 찌르고 경제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룰라 대통령은 작년 4월에 1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본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황으로 보나 그가 유죄임에는 틀림없다는 판단들입니다. 정치, 경제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바로 범죄입니다. 2017년 한 해에만 6만 4천 명이 피살됐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한 해 10,000명, 15,000명이 길거리에서 죽는다.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겠습니까? 국민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보우소나루가 튀어나옵니다. 나는 부패를 척결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들의 총기 휴대를 지지하겠다. 범죄를 막겠다. 군대식으로 법과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강력한 주장을 내세웁니다.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극우파 지지 세력들이 한데 모입니다. 결국 이번에 신임 대통령이 탄생을 한 겁니다. 신임 브라질 대통령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유세 시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유엔 인권위원회 파리 기후협정 탈퇴하겠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선상입니다. 미국도 유엔 인권위원회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에 따른 결정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연금을 개혁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 조세 제도를 간소화해서 국민들이 경제를 새로운 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적극적인 경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월 1일 취임식이 있고 바로 다음 날입니다. 브라질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3.56% 폭등을 했습니다. 증시 지수는 91,012. 브라질 증시가 종가 기준으로 9만 선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입니다. 브라질 시장은 사회주의에서 해방을,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운 친시장 성향의 대통령의 환호성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외교 정책을 보겠습니다. 신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친미, 친이스라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신 남미의 좌파 정권, 중국, 아랍권, 러시아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룰라 대통령이 이끌었던 좌익 노동자당은 남남 협력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중국, 아랍권에 비중을 뒀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사회에서는 수시로 미국과 긴장 관계를 조성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은 이러한 남남 협력 외교를 탈피하고 친미, 친이스라엘, 친서방 외교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브라질을 방문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신임 대통령은 만나서 의의가 투합했습니다. 신임 대통령은
브라질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랍권의 반대를 분명히 예상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 브라질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신정부는 이번 취임식에도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하고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초청을 하면서도 정작 같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쿠바의 지도자들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베네수엘라, 쿠바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독재자다라고 비난하면서 부르지를 않은 겁니다. 신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독재자라는 비난, 이 발언은 앞으로 브라질과 인접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임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1월 1일 취임을 하고 이틀이 지난 1월 3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향후 브라질은 미군 기지를 브라질 땅에 유치할 의사가 있다. 남미의 대국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중립적 외교를 취해왔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어느 특정한 강대국에 끌리지 않는 중립적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임 대통령은 미군 기지 유치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을 한 겁니다. 브라질은 남미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국입니다. 주변에 아무런 위협이 되는 군사적 위협이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 위협입니다. 그런데 신임 대통령은 미군 기지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정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그 이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지금 베네수엘라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이 지속되면서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입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인근의 콜롬비아로 브라질로 식량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 중국의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2월 10일입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Tu-160 두 대가 베네수엘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 본토에서 10,000km가 넘는 거리를 날아와서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간 머무르면서 베네수엘라 공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합니다. 미국도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국민의 살림을 돌보지 않는 두 국가가 국민의 돈으로 저런 전쟁 놀이를 하고 있다 비판을 합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동질하면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나는 미국의 뒷마당인 러시아는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에 교두보를 확보할 수가 있다. 그 교두보는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신임 브라질 대통령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 정권을 계속 지원하고 만에 하나 군사적으로 지원이 계속된다면 중남미 전체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될 것이다. 그 경우에 브라질로서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손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브라질은 미국과 굳건한 관계를 가질 것입니다. 브라질의 좌파 정권이 끝나고 전혀 다른 성격의 우파 정권이 들어섰고 미국과 브라질의 양자 관계는 더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브라질 신정부의 집권 첫 주에 일어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정부는 취임 첫날 최저임금 삭감 조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낮아져야만 경제적 활력이 되살아난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내각에 방만했던 부처를 축소했습니다. 29개의 부처를 22개로 줄여나갔습니다. 대선 당시의 유세는 29개 부처를 15개 부처로 줄여버리겠다 하는 목표였지만은 이번에는 일단 22개로 줄이는데 만족했습니다. 장관들의 대표적인 장관 3명들의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독교 목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세컨더리 이슈다. 부차적 문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자리에 앉은 외교장관입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브라질과 세계가 글로벌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한번 다시 뒤집을까요? 바로 브라질 퍼스트입니다. 브라질을 먼저 보고 파리 기후협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다 따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밖의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특징적인 내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7명의 강요가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징병제가 아닙니다. 브라질 2억 인구 중에서 극소수만이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요 7명이 군 경력, 거기에 대통령, 부통령까지 전부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신임 대통령은 군대식의 행정을 통해서 법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신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브라질을 정치,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능한 지도자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신임 대통령은 위험한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군부 독재를 옹호하는 인물이다. 비판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임 브라질 대통령은 리우에 있는 집에 몇 권의 책을 꼭 비치해두고 본다고 합니다. 첫째, 성경입니다. 신임 대통령은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둘째, 브라질 헌법입니다. 셋째, 윈스턴 처칠의 2차 대전 회고록입니다. 신임 대통령은 성경을 보고 헌법을 열어보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처칠의 회고록을 보면서 강대한 브라질의 번영과 발전을 꿈꾸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